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드라마, 영화, 케이팝 같은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일반적인 한류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면 되고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이었나요? 한국 방송에서 캄보디아 가수들이 불법으로 한국 노래를 표절해 심각한 문제라고 한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일부러 불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한국 노래들을 자기들이 크메로로 번안해 부르고 또 뮤직비디오로 만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에 한국 방송에서 아무 가수나 미국 팝송을 따라 부르는 것처럼요. 지난주에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간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는데, 공식적인 양국의 관계보다 더 큰 것이 일반인들의 관계인데요. 금주는 민간인들의 역사를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의 민간 역사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0년대로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태국 등 동남아 관광에 열중하고 있을 시기였고, IMF 직전이라 흥청망청 해외에서 돈을 쓰고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최빈국 캄보디아만큼은 한국인들의 관광이나 투자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로 선교의 대상으로 민간인 외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캄보디아의 한류 역사의 첫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캄보디아 내전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병원 진료, 고아원 지원, 우물 관정, 집 짓기 등 생활시설 개선에 힘을 쏟았고, 심지어 당시 한국에서 버린 중고 옷이나 신발 등을 방문할 때마다 바리바리 사들고 가져와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많이 커져서 각종 의료장비 지원 등 교회의 건설공사 및 현실적인 현금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2년간 문이 닫히긴 했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캄보디아로 와서 봉사활동을 펼칠 정도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봉사정신입니까? 이를 보면서 저도 가끔 이해되지 않는 돈을 여기서 지불할 때면 한국에서 봉사하기 위해 일부러 비행기 타고 와 돈 쓰고 가는 많은 한국분들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눈 감고 왕왕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민간 차원의 봉사 1위 국가인 한국에게도 초창기에 캄보디아인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997년 9월 3일 12년 된 소련제 TU-374 기종 베트남 항공 815 편이 승무원 포함 총 66명을 태우고 베트남 호치민에서 프놈펜 착륙 도중 사고로 2살 먹은 태국 애기 1명만 제외하고 모두가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캄보디아 직항하는 한국 비행기는 있었으나 편수가 많지 않았고 비행기 사고도 비싸 대부분 캄보디아 입국은 한국에서 베트남 호치민을 경유하여 입국하였는데, 이 비행기가 호치민에서 프놈펜으로 들어오다 한국인 선교사들과 원광대 봉사팀들과 총 21명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당시 첫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추락 직후 화재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으며 대부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살려달라고 소리만 쳐 공항 인근 주변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려달라는 예원에도 이들은 구출보다 도둑질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자 이송은커녕 현장 긴급 조치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냥 모두 합심해서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빼기 위해 탑승객의 팔을 발로 밟고 뽑아내기도 했답니다. 처음에 공항 주변 이웃들이 약탈하고 약 1시간 반 후 도착한 경찰과 의사들이 약탈을 했는데 이들의 말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도착하니 거의 사람이 다 죽은 상황이라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치안을 맡을 군인들이 또 도착하였는데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나머지 약탈을 또 자행하였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1살짜리 태구 아기에는 몸에 기중품이 없어 살아남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약탈은 공무원이나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며칠간을 계속되었으며 처음엔 탑승객의 소지품, 나중에는 탑승객의 몸에 있는 모든 것까지,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 나중에는 마지막 비행기 잔해 고철까지 들고 갔다. 잃어버린 블랙박스를 돌려받기 위해 처음엔 10불로, 두 번째의 것은 200불로, 세 번째의 것은 150불을 제시하였음에도 5,000불을 줘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돈에 미쳐도 타인의 목숨까지 무시하고 행동하기는 참 쉽지 않는데요. 이런 공공의 질서와 남을 배려하는 정신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영상 4편에 말씀드렸던 캄보디아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이런 최악의 흑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은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의 봉사와 헌신 그리고 다양한 선교 활동을 위해 입국하고 또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약 2,000여 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분들이 캄보디아의 시골 구석구석 선교 활동과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며 한국을 알리는 최일선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 외교관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한국에 대한 지극히 좋은 감정이 가지고 있고 이번 중국 역병을 당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최고조로 있을 이 시기에 상반된 행보로 한국의 위상이 더 올라간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놈의 중국의 1대1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 캄보디아에서도 그 접근 방법은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훈센의 중국 방문 때 항구 도시인 시아누쿠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키로 서로 합의하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캄보디아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휴식 장소로 관광지로 시아누쿠비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이상 자국의 땅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도시를 아름다운 해변 관광지로 개발할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봐 환락과 카지노의 온상지로 변질시켰고 코로나까지 엎어 위험하고 아주 이상한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선한 영향력에는 캄보디아 청년에게 코리안 드림으로 불리우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습니다. 2001년도 훈센 총리의 요청으로 한국에 근로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 현재 기준 민간 및 국가기관을 통해 약 6만 8천여 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해외로 파견을 나갔으며 대부분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입니다. 이 중 한국 파견이 최고로 모두들 한국에서 일하길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2년간 문이 닫히긴 했으나 해마다 2천여 명 정도 총 12,000여 명이 넘게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입국에 필요한 언어능력 시험 때면 한국의 대학 입시 시험을 방불케 하는 약 3만 명 이상의 젊은 남녀가 응시를 합니다. 말 그대로 15대 1의 이상의 경쟁률입니다. 1998년 기준 전세계 캄보디아 이민자들의 약 14억 달러를 캄보디아 지부로 송금을 했습니다. 이 중 5,300만 달러가 한국에서부터 들어온 돈입니다.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대부분 좋은 감정으로 친한파가 되어 있고 이들 중에는 한국의 음식을 자국의 입맛에 맞추어 한국 음식 체인점으로 성공한 사업가도 나오기도 하고 한국 회사와의 인연을 그대로 이어가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 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의 고객은 대부분 현지인과 외국인입니다.
어딜 가나 한국 회사라고 하면 일단 미소로 받아줍니다. 우리 장사에도 한류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이 모두가 우리 민간 외교관들이 만들어 온 선한 역사라는 것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건물이 성공적인 공사와 입주가 되려면 이런 한류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담고 그대로 반영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입주업체들 또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처럼 한국 방식으로 그대로 한국식 맛집, 헬스클럽, 호프집, 커피숍, 성형 또는 피부과 같은 한국 의사가 진료하는 의원들을 유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장인들이 짓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프롬펜에서 한국 아이콘 같은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캄보디아에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공사는 뼈대만 올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변 공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건설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저희 건물의 냉방 설비는 모두 LG전자 천정형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약 92대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LG 대리점을 하고 있는 한국의 R&A 솔루션 컴퍼니가 전부 맡아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총 2대로 한국의 현대 엘리베이터의 것을 사용합니다. 이곳 캄보디아의 독점 대리점인 GG 기어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한국 회사에서 직접 시공합니다. 특히 저희 승강기의 경우 최상위 모델로 이번 코로나 역병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신규로 개발된 엄택 승강기 방식입니다. 승강기를 탈 때 또는 승강기 탑승 후 버튼을 손에 터치할 필요 없이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근접 센서가 인식하여 버튼이 자동으로 눌리는 비러스 타치 대응 시스템이 캄보디아 최초로 구현되는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아울러 승강기 내부는 HIPA 필터를 적용하여 바이러스 프리 공기 청정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며 핸드레일은 안티바이러스 처리가 된 특수 금속 재질을 소재를 사용합니다. 인터넷 통신의 경우 이곳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표 통신회사인 카민텔의 지원을 받아 호텍이라는 한국의 설비업체에서 CCTV와 보안장치까지 함께 시공할 예정으로 캄보디아 내에서는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두가 돈이 죽어납니다만 그렇지만 중국산 가격, 품질 이런 걸 떠나 그냥 중국산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듯이 훈센의 정적이었고 왕자이며 제1수상이었던 나나리더 전 수상이 11월 28일 77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고 합니다. 1990년대 한 시대를 풍미하고 훈센과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싸워 패배자가 된 이분과 캄보디아의 현대 정치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 현장에도 그때그때 진행 상황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